회복의 언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까지 써오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회복의 언어, 그 회복 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성인이 됐을 때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성인들이 언어를 배우는 게 더 쉽습니다. 근데 애들이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애들은 의무감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자의식이 없어요. 애들이 뭐 우리 애들도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꼬마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뭐 오빠, 아멘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무도 나무라지 않죠? 알아들어 다. 엄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빠도 사랑해 주시고 이러면서 아멘? 그럼 이제 나 할 말 다 했어 이런 뜻이 되니까. 근데 성인들은 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 필요성을 알아요. 나 이 언어를 배워야 돼. 그리고 어때? 자의식이 있었는데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뭐 문법도 따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뿐이지, 이 성인들은 이 문법 같은 것도 이해하려, 애들이 뭐 문법 따지고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이 말 저 말 막 하다 보면 잘 되고, 또 이 사람 하는 거 듣고 저 사람, 맨 처음에 얼만큼 애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얼만큼 듣기만 할까요? 3년. 그러니까 뭐 보통 아기가 만 4개월만 되면 청각이 뜨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듣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2돌 반 정도가 돼야 이제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언어를 배우려면 3년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를 잘 배우는 그런 좋은 테크닉은 뭐냐면 듣기만 해. 처음에는 3년만 듣기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말을 뱉기 시작하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회복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회복의 언어는 잘 몰라서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거를 연습 문제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 구조도 이해하고 이유도 알고 필요성도 있는데 옛날에 쓰던 용어를 안 쓰고 새로운 용어로 쓰려니까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간 게 82년도였는데 그때까지 저는 몇 년을 영어 공부했죠?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러고 나서 또 저는 그 미국 직장도 다녔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영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클래스에 딱 들어갔는데 40%밖에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동네에서 보니까 꼬마들도 영어로 막 짓거리고 다녀. 근데 나는 못해. 이렇게 보니까 아휴, 애들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 개념을 바꿨어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연습이 덜 됐을 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도 영어를 제 친구가 그 미국에서 같은 그 동기 친구가 미국에서 그 장학사가 됐다고요. 선생님 하다가.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선생님. 근데도 저한테 혜순아, 영어는 난 지금도 불구야. 그래요.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내가 그냥 한국말로 하려면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할 텐데. 미국 맨날 토론을 시켜요. 이렇게. 네 의견은 어떠니? 이렇게 맨날 제발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듣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숙제만 내고 점수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클래스에 가면 네 의견은 어떠니? 얘기해보라고. 이 사람이 한 말을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맨날 얘기만 시켜요. 그럼 이제 굉장히 주눅이 들었는데 그 다음 제가 의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첫 마디 뭐냐면 영어는 내 세컨드 랭귀지다.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가오. 내 발음은 Korean English pronunciation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영어를 몇 년 동안 배웠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또박또박 해나오. 그 말만 해 먼저. 그럼 다 협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PSS 이걸 하는데 전부 다 어린 사람들이고 다 학력도 낮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제가 제일 나이를 먹고 영어도 제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old aged traditional Korean lady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는 난 second language다.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하거나 알아듣지 못해도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와주려고 했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거 참 좋아해. 우리가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여유가 딱 생겨요. 근데 일단 라이벌이 되기 시작하면 안 도와줘. 제가 처음에 학교를 딱 갔는데 다들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노트도 보여주고 뭐 녹음 테이프도 주고 자료도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제가 첫 학기가 딱 지났는데 제가 A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줘. 그래서 그 학교 직원도 우리 클래스메이트였는데 내가 레포트를 원래는 우리는 레포트를 할 때 꼭 교수한테 주면 자기도 한눈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카페를 안 해갖고 온 거예요. 주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가서 이거 하나 카페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안 된대. 옛날에는 내가 해줄게 이러던 사람이 굉장히 좀 무서워요. 백인들이 무서워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 딱 너무 놓여.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어떤 때는 알았어 이렇게 주잖아요. 얘는 안 그래요. 딱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는 문화를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철저해요. 그리고 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지켜요. 그냥 룰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학교 룰이다 이러면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서니까 나는 언어는 참 힘들어. 그러면 호수대학 그 이사장이었던 분, 총장님이셨던 분 돌아가셨는데 91세인가? 근데 그분이 그분은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를 더 못했어요. 근데 언제 대학을 들어가면 38인가에 대학을 들어요.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계속 공부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사장, 총장까지 하셨어요. 65세가 됐을 때 리타이어 했습니다. 리타이어 하면서 그런 거예요. 난 정말 할 거 다 했다. 공부도 다 했고 학위도 받았고 총장, 교수하고 총장 다 했고 종용도 받았고 배울 거 다 배웠고 이제 나는 고통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안 죽어. 25년이 지나면 90이 다 됐을 때 이분이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 많은 세월을 뭘 하고 지냈나.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러고서 지내온 거예요. 거의 30년이 지나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65세에 다시 시작했다면 뭔가 해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외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오늘 같은 후회를 또 할까봐 하루만 살다 죽어도 나는 그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외국어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하다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안 죽어요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80이 다 될 때까지 현직에서 일할 줄 몰랐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강사를 받을 때 도서관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막 따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도서관에 책 쫙 펴놓고 막 그거 이제 차려놓고 빼다니는 시대는 지났다. 인터넷으로 다 된다. 진짜 저는 학위 공부할 때 이제 오이수미 제 앞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도서실 가서 책을 이렇게 막 20권 30권 이렇게 한꺼번에 빌려와야 돼요. 그걸 제가 다 이거 읽어야 되고 또 갖다 줘야 되고 제 시간에. 지금은 어떻게 컴퓨터 하나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저희가 박사학위를 열려면은 몇 권 이상이라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 박사학위는 특히 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그리고 책장도 저렇게 나무치기로 하면 안 돼. 철제를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이렇게 어그러지잖아. 나무는 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격도 따로 있고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창박사하기 어플을 받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냥 자기 책상 앞에서 다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졌어요. 근데 다 거기 할아버지들만 감사로 나왔어요. 자기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뽑혀서 나오는 거니까 이 파트 저 파트. 그러면 그 심사하러 온 사람은 자기 파트만 죽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같이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전문가들이 5명씩 나와갖고 뒤지는데 안 뒤질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찾아내야 돼. 이 사람 찾아내는 게 의무야. 자기 할 일이야. 그 찾아내는 게 유명한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뭐든지를 뭐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가지고 늘어지는 거죠. 제가 아무리 따져도 뭐 그건 그거고 뭐 지적할 건 지적. 그래서 이제 뭐를 이렇게 서로 타협을 했냐면 저희는 이제 이중언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도 논문도 영어로도 쓰고 한국말로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만 있어도 안 되고 영어만 있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는 영어, 하나는 이렇게 양쪽을 다 두 번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새로 이사 가는 집이 너무나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영어 책만 조금 디스플레이 해놓고 웬만한 제가 다 창고를 보냈어요. 이분들이 창고까지 가서 다 뒤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래서 우리는 다 한국에 있다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변명을 했더니 그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도서관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 왜냐면 우리 졸업생들 막 교수도 가 있고 막 이래서 우리는 큰 대학에서 다 빌려볼 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은 다 기록이 있어야 돼. 리턴으로 다 내놓으라는 증거를.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그거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내 제자들이 다 리타이어 버렸어. 그때 제가 제 나이를 인식했어요. 한국은 65세면 교수도 다 리타이어 시키잖아요. 미국은 지금 안 그래요. Age discrimination 그래서 나이 때문에 평등하지 못하게 하는 거 법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우리 학교 교수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다 할머니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증명을 금방 뭐 교수가 편지 하나 쓰고 MU만 매주면 되니까 쉽게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슴 쳤거든. 갑자기 그걸 어떻게?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전주대학 뭐 이런 그 제가 가서 생각했던 그런 학교 저기 호남지방 또 여기 그 다른 대학 동서대학 뭐 이런 데 제가 매년 오면 특강을 했거든요. 거기서 막 시즌 오고 싶은 학생이 많거든. 교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다 이제 세 학기 이상 해오라 그래서 됐습니다. 되긴 됐지만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구나. 내 제자들이 리타이어 할 정도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 100세까지 산다 내가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신부님도 그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14년 우리가 몇 년 공부하는 거죠? 12년에서 4년, 16년 공부해서 65세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65세에서 70세 사이에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70세 중산 적어졌죠. 80대, 90대까지 살아. 또 100살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그 아들이 몇 살이에요? 70인 거야. 아버지가 70죠. 100살이면. 그런데 그 아들한테 나를 책임져라. 나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아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네 아들을 대학까지 시켰다. 나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썼는데 이러잖아. 부모들이 나 어떻게 길렀는데 이러지요. 근데 그거를 다
그 나이만큼만 내가 투자한 것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100살까지 살면 몇 년을 도대체 저기 후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65세 되기 전에 60대 때 한 4년 정도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공부는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공부하고 또 참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야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에서 우리가 60세가 넘으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 그래서 한 3, 4년만 더 공부하면 또 나머지 20년을 혹은 30년까지를 그걸 활용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는 게 목표거든요. 저희 희재의 목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이나 고통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자원으로 지금 내 주위에 지금 상담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많이 하면 나도 힘들은데 자녀 이제 겨우 길러놓으니까 이제 부모님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노인 요양원에 보내도 되냐, 보내자니 안 보내자니 위험하고 보내자니 죄스럽고 이런 갈등을 겪는 그런 저희 한 분도 장로님이고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고 헌금도 많이 하신 장로님이 딱 70 넘으면서 이제 난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맨날 어떡해 지금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하고 사시냐면 왜 주님은 나 안 데려가나 왜 아직도 안 데려가나 이러고 사세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렇게 그냥 믿음도 좋고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이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그러던 분이 맨날 짜증만 내시고 어디 아파 저기 아파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더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 아플 것 같지 아니에요. 많이 움직여야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안 하는 건 다 쇠퇴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치매 예방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부든지. 근데 이런 공부를 한다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이 8쪽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성인은 스스로 배우는 동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인들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성인들은 즉 언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시라는 거죠. 뭐 선교사로 가신 분은 자기 나라의 일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다른 언어를 배우고 또 영어는 국제어입니다. 제가 왜 논문을 영어로도 쓰라 그러냐면 이왕 남기는 건데 제가 요즘은 이중어로 책을 쓰려고 애썼습니다. 무도회 내가 이중어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들도 벌써 지금 한국말 책은 힘들어요. 그리고 영어 책은 자연스럽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부터 이해를 시키려면 이 문화 유산을 남기려면 내가 어떻게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한 5개 열쇠가 나옵니다. 언어에 대한 뭘 가지고 동기부여를 시킨다. 언어에 대한 여러분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즉 언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시킨다. 두 번째는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희망이라는 옷을 입는다. 무슨 옷을 입어요? 희망이라는 옷을 입는다. 세 번째는 실수란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자신의 장점을 확인하고 확인한 장점을 수용한다. 다섯 번째는 연습해서 유창해진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한 5개 열쇠가 이 5가지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시간은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1분을 딱 주고 몇 개까지 자기 장점을 쓰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상담도 훈련할 때.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4시 반에 저녁이 준비된대요. 4시 반에 끝나고 6시에 먹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6시에 먹어요? 네, 5시 반에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4시 반까지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원래 4시 반까지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 언어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회복 언어의 구조는 인간 존중 언어다 그래요. 뭐를 존중하는 언어예요? 인간을 존중하는 언어. 근데 인간 존중하는 언어는 어떤 동기에서 나왔냐면 내담자 혹은 환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인간을 존중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장애인 돕기 운동에서 나온 그런 명칭이 인간 존중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담자 환자라는 단어 대신에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나머지 거 여러분 읽어보면 알고 회복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회복 언어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번은 인간 중심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누구 중심 언어예요? 인간 중심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두 번째는 뭐에 초점을 맞출까요? 장점에 초점을 맞춘다. 자, 세 번째는 장점을 바탕으로 말한다. 네 번째는 희망에서 나온 표현을 쓴다. 공감하는 말과 어조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중잣대나 일반화 혹은 낙인을 찍는 언어는 피한다. 그러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아세요? 네, 스티그마는 낙인을 찍는 단어라 그러는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스티그마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 가정에 누가 정신병을 앓는다 그러면 혼사끼리 막힌다고요. 그렇죠? 우리 문화가 그렇죠. 저 신부감이 있는데 신부감은 언니가 이혼을 당했대. 근데 정신병이 있었대. 이러면요 겁나요. 근데 정신병은 유전성도 있지만 정확하게 요인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의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신병은 천재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머리 두뇌의 그 뉴런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남보다. 그래서 남보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관심사가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도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자녀 교육을 그 3주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럴 때 이 젊은 엄마들이 막 울라 그러면서 와서 상담하는 내용이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 서너 분이나 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왜냐면 얘네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ADHD라고 약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저도 진단을 좀 받아래,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근데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정신병 약을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약 먹여야 된다, 아니면 약 먹이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약 먹이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예요. 어떤 데는 약을 먹여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긴 너무나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이 두뇌를 이렇게 치유하는 약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줘도 그 약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90일이 지나야 확인이 된대요. 그럼 90일 동안 그 약의 모든 그런 내성이나 아니면 그런 부작용 이런 건 다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의사가 그걸 처방을 해도 의사는 그걸 책임 못 져요. 어떻게 그걸 책임지겠어요? 모르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두뇌가 발달이 안 됐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약을 미리 먹여서 그런 병 어떤 증세를 완화시키면 그 증세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내적인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걔는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학교의 그 미국 교수님, 더나 교수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30년 있다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은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 아직도 약을 먹어. 어렸을 때 진단되는 ADHD 때문에. 근데 그런 증세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수 역할도 해요. 근데 이제 약을 안 먹고 오시더니 좀 나타나요. 왜냐면 이렇게 포커스를 못하니까 이렇게 뭐 하다가 이거 찾다가 다른 데 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찾다가 잊어버려. 그리고 거기로 막 헤매. 한참 가서 왜 거기 갔는지도 잊어버려. 이제 그런 그 오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교수들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귀히 여기고 정말 좋은 선교사고 좋은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인도네시아에서 불러드릴 때 너는 네 나이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렇게 저기 뗏목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군번이 아니지 않냐. 너는 박사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그 물을 헤치고 다녀야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 인도네시아가 행복하대. 너 왜 행복하냐니까 자기 미국을만 오면 다이어트하고 난리래.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자기처럼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는 자기가 목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목욕탕을 이렇게 크게 큰 통에다가 더운 물을 탁 따라놓고 남자들 10명이 딱 돌아서서 휘장을 딱 쳐준대. 자기 목욕 다 할 때까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는 인도네시아 가면 부자래요. 자기는 항상 그냥 헌차만 타고 다니는데도 차 가진 사람 자기밖에 없다. 그리고 비서가 10명이래. 집에 5명, 회사에 5명. 그래서 맨 처음에 오더니요. 문을 열고 나와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왜 안 움직여요?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찾고 있던 거예요. 누군가 자기 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창문은 자기가 안 닫아. 누가 닫아줘야 돼. 거기 가서도 물 한 방울 안 손에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게 너무 이게 몸을 뱄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키더라고 한 잔을 먹었어요. 들어주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버릇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이제 아차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들어줄 때는 네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안 들어줘. 자기 집만 드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ADHD라는 것이 거기서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다 해주니까. 그리고 뭐 컴퓨터를 또 혼자 다 안 해. 이 사람은 이거 해주고 이 사람은 이거 해주고 집에 가도 밥 하나 할 필요가 없어. 다 청소는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해주고 반찬은 따로 해주고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야. 미국에만 오면 자기는 너무 가난하대. 그래서 우리가 오자마자 차를 하나 사줬거든요. 새 차를. 자기 평생에 새 차를 받은 것 같아. 평생 처음이에요. 이제 계속 성교 30년에 있었으니까 이제 헌차를 받아서 쓴 거죠. 이렇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아이들에게 약을 그냥 그렇게 먹이는 거는 정말 어뷰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안에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ADHD 진단을 내리려면 한 군데서만 그렇게 정신없이 군다고 ADHD가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장소 2군데서 같은 증상을 보여야만 ADHD라 그러는데 얘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학교만 가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ADHD라고 그러고 그냥 상담받으러 가라 그러고 약 먹으라 그러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성가시니까. 자기가 성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들도 그러면 또 약을 먹여. 왜? 엄마도 힘들거든.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거를 봤답니다. 그 애들 보니까 걔는 천재성이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게 말이나 돼요. 죽으란 얘기지. 액티브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이거 하나에 지금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얘는 이거 없어 다 해놓고 딴 것도 갔거든. 그러니까 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들도, 막내 아들 지금 굉장히 유능하게 회사에서 스무디도 빠르고 막 굉장히 유능한 그런 인정을 받는 아이인데, 걔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실바닥을 막 겨다니면서 장난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얘한테 ADHD 때문에 하나도 없었어. 그냥 뭐 애가 개구장이에요. 뭐 공부를 잘 안 해요. 뭐 이 정도지. 근데 이제 미국 오니까 얘가 그렇게 하니까 넌 놀아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학 문제를 딴 애들은 아직 풀고 있는데 다 푼 거야. 그럼 자기는 놀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벌 세운대요. 논다고. 근데 미국에서는 너는 천재구나. 넌 수학 천재다 그런데. 그리고 남은 시간 놀아라 그러네.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가 와서 그래요. 아우 나들은 수학 천재래. 내 친구가 왔으면 얘들은 막 천재가 아니라 뭐 어떤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다. 그래. 자기는 한국에서 그렇게 잘하는 축이 아니었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얘가 수학 천재냐 아니면 개구장이냐 말썽쟁이냐 이렇게 그냥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쓸 때 얘는 개구장이에요가 아니라 얘는 아주 액티브한 아이예요. 얘는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요. 얘는 창의력이 있어. 독특한 장르. 우리 제가 유아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막내가 유치원을 그 동네 가니까 우리 막내가 딱 가면 선생님들 다 몰려와. 얘를 구경하느라고. 우리 교수님 자녀 막내가 왔다가 우리 유치원에. 그래서 하루는 이제 유치원에 가니까 아우 그냥 얘가 창의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요. 막내들이 좀 창의력이 있지요.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루도 똑같은 장난을 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언급할 때 선생님들이 얘는 말썽꾸러기예요, 뭐 장난꾸러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창의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말썽쟁이에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 얘는 말썽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어릴 때는 천재라는 소리 듣기 좋았죠. 근데 나중에 천재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천재와 정신병자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세요. 너는 독특한 아이야.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독특한 생각이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야. 그런 거는.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만 해? 내 나이답지 않게 뭐 이렇게 할 부모들이 많아요. 그때 상담받으러 온 부모들도 많고. 그때 저는 그 언어를 바꿔줍니다. 이 아이를 보는 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월화수 이렇게 나흘 동안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총 제목이 뭐냐면 Igniting the Greatness of Your Family. 내 가족의 위대함에 불을 지펴. Ignite는 불을 지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위대함에 불을 지펴요. 시작. 위대함에 불을 지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함을 발견해야 돼요. 뭐가 위대한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NHI A라는 그런 특별한 심리치료 어떤 하나의 파생하는 그런 단체예요. NHA라는 그런 Nurturing Heart Approach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장을 양육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이게 소년원 같은 데 가면 이게 아주 위험한 아이 또 뭐 아주 폭력적인 아이 뭐 이렇게 소년원 가면 이렇게 라벨을 붙여요. 애들이 그렇게 형도 결정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NH의
A를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 박사인데 그걸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 소년원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니까 어떤 아이가 배정이 됐는데 다들 먼저 왔던 상담자들이 걔는 조심하라고, 언제 폭력을 쓸지 모른다, 다들 피하는 거야 상담자들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걔를 딱 만나는데 걔가 문 앞에서 딱 쓰자마자 이분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와, 너는 내 눈을 보고 있는데 지금 너 위대한 거야. 네가 날 보자마자 의자락도 집어던질 수 있고 폭력을 쓰고 나를 거부할 수 있는데 넌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너는 위대한 아이야. 그러면 얘가 폭력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냥 멀리 보고 있는데 이 사람 뭔가 나를 다르게 대하네.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사람이 상담을 해서 얘가 어디까지 발전했는 그 안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교수가 됐습니다. 대학 교수. 이분이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NHA를 훈련받은 학교가 달라지고 교장 선생님이 지금 거기에 벤츄라라는 그 캘리포니아에 거기에 가면 소년원이 있는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너터리어스한 악명 높은 학교였어요. 거기에 80% 이상이 다 빈곤 가정의 아이들, 가정 문제가 있는 집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고 교사들이 이직률이 제일 높았대요. 1년도 아니고 당연히 떠나버렸네. 너무 힘들어서 애들 때문에. 그리고 소년원으로 보낸 아이들이 1년에 40%의 장교생 중에 소년원을 간대. 애들을 보낼 수밖에 없대요. 폭력이 심하고 그래서.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NHA를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교사들에게 자기가 받은 훈련을 또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이 학교는 너터리어스가 아니라 페이머스 된 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명한 학교. 어떻게? 무감독 시험을 하는 아주 모범적인 학교가 됐어. 이 기법으로 선생님이 아이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무리 빈곤하고 가정이 힘들어도 신뢰받는 그런 행동을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소년원에 가는 애들이 거의 0%가 됩니다. 이식하는 교사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3년 사이에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NHA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미리 추천해 주는 거예요. 장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도입하면 저는 이거를 우리 학교에 도입하고 싶어서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가서 우리 부모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그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인생을 즐길 줄 안다는 거지. 애들도 공부가 지겨운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공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감독받는 필요 없어. 그리고 꼭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 학교에서 그럽니다. 100점 받는 거는 교수한테 예의가 없는 거지. 더러 틀려야 정상이지 그래요. 다 맞으려고 하죠. 저는 막 안달하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박사 공부할 때도 A를 안 좀 쫓아가. 왜 A가 아니냐고. 그럼 막 교수들이 아유 박사 학위를 받으면 A인지 B인지 아무도 모른다. 학위만 받아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학생들도 그렇게 A를 받으려고 해요. 저도 A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교사로서 힘든 게 뭐였냐면 상대평가예요. 제 클래스 애들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결석도 안 해요. 근데 A는 10%밖에 못 줘. 내 클래스가 100명이다 그러면 10명밖에 못 줘.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B가 20%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 다 A를 기대해. 왜? 너무 열심히 자기가 했으니까. 근데 너무 요만큼 차이거든요. 나는 10명밖에 모르니까 10명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래요. 결석 좀 덜어 해라. 그래서 결석도 안 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이 과목이 좁고 유익하고 그리고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이건 잘하고 싶은 거야. 그게 상대평가가 되니까 정말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거 막 와서 나한테 원망해. 교수님 때문에 나는 장학도 못 받았다고. A를 안 줘서. 근데 A 받은 애하고 B 받은 거 사이가 너무 조금인 거야.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 배수리 학교는 절대평가입니다. 다 A를 줘도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얘기냐면 기록은 좋게 남겨야 된다. 어차피 기록이 남잖아요, 학성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저는 A를 많이 줍니다. 이제 그 기준이 있지요, 물론. 저는 결석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결석만 안 해도 A에 가까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연습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제 언어 연습을 하겠습니다. 리플 안 했어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먼저 한다. 사람을 지칭하는 네. 사람. 러브가 아니고 사랑이. 사람. 내가 인격이라고 해도 되죠. 인격.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자, 그 내담자, 뭐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미국에서는 false name을 부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가르쳐요. false name을 부르게. 근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그 중동부 아이가 목사님한테 우리 김동명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부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기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름 김동명 이렇게 단 그래요. 폴스는 동명. 내가 단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은 단 그러고 불러.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소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미국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도 나한테 폴스네임을 불러라 그런 건 이제 우리는 친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언어를 먼저 써라. 내가 뭐 교수님, 뭐 상담 선생님, 뭐 저한테 맨날 총장님보다 저는 그 소리가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총장을 내려놓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어깨가 다 가벼워졌거든 느낌. 그래서 괜찮으세요? 저한테 그래요. 뭐 저는 행복한데요. 이상 진짜인가? 이렇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편안합니다. 얼마나 저한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은수나 그러면 좋은데 또 이 사람 부르는 사람이 좀 불편해하니까 양 교수님 뭐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 프로페서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건 어떤 때는 별명, 제 별명이 학생일 때도 프로페서 양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되게 저녁 야간에 공부하잖아요, 대학원은. 그러면 이제 5시 시작하면 9시나 돼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오 교수님이 같이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저한테 도시락을 싸줘요. 배고프니까. 근데 가보면 미국 애들은 교수님이 가르치든 말든 저는 앉아서 우적우적 먹으면서 공부해요. 저는 그 짓을 못하겠어.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앞서 어떻게 먹고 있냐. 그래서 그냥 못 먹고 그냥 왔더니 왜 못 먹었대요. 아 어떻게 다른 공부는 나고 우거우거 뭐냐.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온 학생 걸 다 싸줬어요. 그게 습관이 돼갖고요. 내 시간이면 오 교수님 간식을 여기다가 실어갖고는 그 자전거도 나누고 막 이 카터도 가서 나누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너 알바하니 막 이래 됐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복도에다가 착 차려놔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클래스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들은 너 무슨 과목 택할 거니 물어봐요. 제가 택하는 과목을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어디서까지 죽어났죠. 그래도 한 번 시작했을 때 어떻게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끝날 때 저한테 땡긴 카드 6만원대 보냈는데 거기다 자 프로페서 양이라고 썼어. 같은 학생을 안 치고 저를 교수라고 다 지칭해요. 그래서 별명이 대단히 프로페서 양 교수가 제 별명이었어요. 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다더라 그러면은 오기서 이론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은 뭐해? 나한테 뭐 사탕 하나 주나? 이래요.
거 누가 뭐 부유하다 부유하면 뭐해? 밥한 안 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유명하든지 뭐가 있든지 그러면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움을 안 받아. 지가 잘했어 얼마나 잘났어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학생들 근데 거기는 희생이 좀 따르죠. 그리고 한 번 하면 꾸준히 해야 돼. 한 번 하고 그만하면 그 다음에 더 미움받다 보면 왜 안 주지? 이제 안 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뭘 시작했으면 착한 일 시작하시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에 가야겠지. 꾸준히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홍콩 가서 이 세미나를 했더니 이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너네 엄마 이상해졌지? 우리 엄마도 좀 이상해졌어. 그리고 주변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언제까지 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고 나오면 한두 달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해요. 다시 해요. 이제 그렇게 요청도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뭔가를 변화를 보였으면 꾸준히 그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폴스 네임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 지칭을 먼저 하라는 얘기는 미국 문화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존중한다는 뜻으로 그 사람을 먼저 지칭해라. 이렇게. 그 사람은 타이틀이라든가 무슨 어떤 명칭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로 부르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거를 익혀야 돼. 그러니까 회복 용어가 아닌 거하고 회복 용어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조회수 족끼리 예를 들어서 술술을 쓴다 그러면 이제 김현성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걸 회복 용어는 어떻게 돼요? 생존하려고 애를 쓴다. 혹은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혹은 어려운 경우에 자원을 찾아낸다. 이렇게. 그럼 그 내용은 김현성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분이 조증을 보인다. 고기능이다. 그런 게 회복 용어가 아니에요. 회복 용어는 어떻게 해요? 재능이 나타난다. 지적이다. 능력이 있다. 그렇죠? 조울증 있는 환자한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용어로 이렇게 쓰는 거죠. 조증이야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재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럼 느낌이 어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네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수치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할 때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도 여러분이 이 자녀 이름을 부르든지 애들한테 꾸지람을 하든 칭찬을 하든 이런 용어를 쓰라는 거지. 칭찬할 때도 꾸지람할 때도. 저는 꾸지람할 때 그럽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길렀어. 왜냐면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데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1시, 2시 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초조하죠. 그래서 어느 날 앉아서 기다렸어요. 얘가 들으니까 들어와봐. 앉아. 걔가 나보다 키가 크니까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이제 잔소리 못하죠. 앉으려면 앉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살벌 하는 거예요. 왜 일찍 들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애가 시끄럽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엄마는 그렇게 자신을 못 믿으세요? 이래요. 그래서 왜 내가 나를 못 믿어? 막 이랬더니 엄마 아들 잘 기르셨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엄마를 믿어요. 엄마는 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엄마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됐지 너. 그래서 다 가요. 다시는 제가 잔소리 안 했어요. 일찍 들어든 늦게 들어든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뭐 자기가 선택해서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학 다닐 때는 1교시를 수강 신청을 못해.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그래서 가만 놔뒀어요. 근데 얘가 딱 되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딱 일어나요. 얘는 또 방도 잘 안 치고 그 양말은 저구석에 막 이렇게 꾸겨 집어넣고 막 이런 그거 찾아와서 막
치우고 그러는데 절대로 개방을 안 건드려요. 얘가 방을 하나도 안 치는 것 같은데 제가 손을 대면 화내요. 내가 다 알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 자기는 정리한 거야. 자기 스타일로. 그리고 한번 뭐 손님이 온다 그러면 네 방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치워놔요. 임기응변이 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애들이 이제 J가 아니라 P예요. MBTI의 마지막 스펠링이. 그러니까 그 아이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놔두면 그 면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위대한 약점이 아니라 위대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인정해주고 빨리 내세워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가든지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너 빛 되라 그런 적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은 버려두면 안 되고 낭비해버리면 안 되고 빛을 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그거를 발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가리지 말고 숨겨놓지 말고. 제 앞에 사람 보시고 어떤 색깔이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색깔이세요? 그리고 그 색깔에 대한 선입감 갖지 마세요. 미술 치료할 때 우리가 뭐 빨간색은 열정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은 내가 금방 이제 빨간 꽃을 봤어. 너무 이뻤어. 그러면 난 빨간색이 제일 좋아. 이래요. 그러면 얘는 열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금방 빨간색을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이가 고마가 밖에 나가다가 막 떠들어왔어. 근데 얘는 항상 나는 장군이 될 거야 이랬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너 자면 뭐가 될 거야? 그 장군 이럴 줄 알았어. 포도 때죠. 나는 쓰레기 치는 아저씨가 될 거야 그랬어. 엄마가 막 속상해. 왜냐면 지금 얘가 뭘 보고 하냐면 쓰레기 치는 아저씨가 막 춤을 추니까 동네 엉망이 다 나오는 거야. 그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 애는 막 엄마가 마침 딱 물어보니까 난 쓰레기 치는. 그러니까 엄마는 막 망신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불행한 장군보다 행복한 쓰레기 치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거지요. 그는 그냥 부모님의 욕심, 자기 바램일 뿐이에요. 걔는 걔만이 가지고 있는 컬러와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옆에서 당신만의 향기가 가장 아름다워요. 시작. 당신만의 향기가 가장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조에서 팀에서 이 공부를 개별적으로 하세요. 지금도 시간을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주면 안 되겠다. 5분밖에 안 남았네. 5분 동안만 하세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보시고 그걸 하면 됩니다.